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실습에 이용했던 응용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를 출력할 때 출력되는 내용의 순서를 정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기에 나올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왜 거듭 반복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할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밍은 그냥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해 보면서 조금씩 프로그래밍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침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의 기말 프로젝트 과제에 직접 연관되는 것들이므로, 만약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실습을 게을리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실습 내용은 반드시 직접 실행해보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모두 파일로부터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레코드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내에 기록하는 프로그래밍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늘 그랬듯이 input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변수에 저장하고 나면 파일에서 읽어드린 것과 똑같은 식으로 취급할 수 있을 테니 별로 새로운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코드로 작성한다고 쳐보면 name과 subject는 각각 사람의 이름과 과목명을 나타내기로 하고, 적당한 문자열을 화면에 보여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스코어는 점수인데 앞에 두 항목과는 달리 정수로 표현하려 하므로 int와 괄호로 input 함수의 호출에 의해서 돌아오는 리턴 값을 감싸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정수로 변환하여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름, 과목의 제목, 그리고 점수를 각각 변수에 담고 나면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레코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코드 하나는 파이썬에 어떤 데이터형으로 표현하나요? 네, 사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의 키는 각각 name, subject, 그리고 score입니다. 여기서 이 키의 이름들과 각 데이터를 저장한 변수의 이름이 같은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뿐이지 이 이름이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전을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죠. 키를 적고 콜론을 쓰고 그 뒤에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적고, 이런 키와 값의 쌍을 나열하기 위해서는 콤마로 구분하고 그 전체는 중괄호로 둘러싸면 이것이 사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레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야 하는데, 우리의 약식 데이터베이스는 score tabl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할 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이용해왔던 방법은 리스트 병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score table이라는 리스트에 지금 만든 레코드 하나를 원소로 하는, 즉 원소 하나짜리 리스트를 병합해서 이것을 다시 score table이라는 변수에 대입하면 새로 만들어진 레코드가 맨 뒤에 붙어 있는 새로운 리스트가 score table에 저장됩니다. 즉, 이 문장을 이용해서 우리는 score table이라는 리스트의 끝에 새로운 원소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이것을 더 줄여서 이렇게 써왔죠. 이 두 식은 완전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레코드가 추가되거나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변화하면 이것을 다시 파일, 또는 보다 일반적인 말로 하면 저장 장치에 기록하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새로 추가된 레코드는 파이썬 변수인 score table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파이썬 프로그램의 실행이 끝나면 잃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어딘가 적어두었다가 다음번에 또다시 꺼내서 쓰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는 저장 장치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저장 장치에 대해서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이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것이므로
읽어드렸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후에 같은 프로그램이 또다시 똑같은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인자에 문자열 W를 지정합니다. 원래 읽어드렸던 파일과 같은 이름인 grade.txt를 지정했으므로 이 파일의 내용은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시 기록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을 열었으면 데이터베이스, 즉 스코어 테이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모두 파일에 적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한 바와 같이 우리의 텍스트 파일에는 한 행에 레코드 하나씩을 적을 것이며 각 필드는 탭으로 구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정한 규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에 write 메서드에 인자로 줄 내용을 이와 같은 문자열 포매팅을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이름을 출력하고 탭 문자, 그 뒤에 과목명을 출력하고 또 탭 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수를 출력한 뒤에는 계행 문자를 붙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프린트와는 달리 write 메서드는 출력의 끝에 자동으로 계행 문자를 붙여서 출력하지 않으니까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름 에듀의 연습 문제 실습 환경에서 실습을 하고 있지 않고 구름 ID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처럼 레코드를 추가하고 그것을 다시 텍스트 파일에 저장했을 때 그 다음 실행을 할 때 같은 텍스트 파일을 그 상태로 또 읽어내는 기능이 구름 에듀의 연습 문제 실습 환경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분반 실습 시간에는 구름 에듀의 환경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까지 입력을 하고 실행을 확인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고요.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grade.txt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강의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이 4개의 레코드의 내용이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일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으로부터 레코드를 추가하고 그것을 파일에 저장하는 일일 거예요. 우선은 3을 선택하면 데이터 입력 기능을 선택하게 하고 추가된 레코드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체 출력 또한 4를 선택해서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elif 절을 하나 추가해서 사용자의 선택이 3인 경우에는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동일하게 이름과 과목을 입력으로 받고 스코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점수를 정수형으로 저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add record 함수를 이 세 개를 인자로 주고 호출을 하면 add record 함수는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레코드를 추가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자 입력으로 받은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elif 절을 하나 더 써서 사용자가 4를 선택한 경우에 print scores 함수에 스코어 테이블 리스트 전체를 주고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실행해서 먼저 아무 레코드를 추가하기 이전에 4를 선택해서 4개의 레코드가 출력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3을 선택해서 이름은 김수길, 과목은 Korean, 점수는 7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출력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김수길이라는 이름의 Korean의 점수는 75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grade.txt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보면 아직은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까지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파일의 내용은 이전과 변화한 게 없네요. 파일 저장에 해당하는 기능을 담당할 함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write database
하고 인자로 파일 네임을 받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우선은 f라는 이름으로 파일 네임 주어진 이름의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고 스코어 테이블 리스트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즉 레코드 전체를 하나하나씩 write 펑션을 이용해서 이름을 출력하고 탭을 집어넣고 과목명을 출력하고 탭을 집어넣고 점수를 출력하고 계획 문자를 넣는 식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과목 그리고 점수까지를 모두 파일에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파일을 닫아야겠죠. 그리고 메뉴에는 5번을 추가해서 데이터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 절도 하나 추가해서 사용자가 5를 선택하면 write database 함수를 호출하되 인자로 주는 파일 이름은 grade.txt로 할게요. 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전체를 출력해보면 4개의 레코드가 들어있고 데이터 입력을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김수길의 코리안의 점수는 75를 입력하고 전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수길의 레코드가 하나 추가돼서 전체 5개의 레코드가 들어있고요. 데이터 저장을 한 뒤에 종료를 해보면 그리고 난 뒤에 grade.txt 파일에는 맨 마지막 행에 우리가 조금 전 추가한 레코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번에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렸을 거기 때문에 전체 출력을 해보면 5개의 레코드가 들어있는 상태가 됨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는 점수가 성적 순으로 나오도록 정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파이썬 객체들을 모아 순서를 부여한 것이므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리스트 내에서의 순서가 정해지므로 이 순서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리스트의 원소가 모두 수치형인 경우 정렬은 간단합니다. 원소의 대소관계에 따라 정렬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의 원소가 모두 문자열인 경우에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원소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순서가 매겨지는데 이때 문자열과 문자열의 크기 비교는 사전 순서에 따른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 리스트의 원소 각각은 사전입니다. 사전과 사전 사이의 대소관계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리스트를 정렬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파이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렬의 기준을 알려주는 데에는 sort 메서드의 인자 중 key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만 리스트를 정렬함에 있어서 이 key라는 인자에 어떤 함수를 지정하면 정렬하려는 원소에 이 함수를 적용한 값, 즉 원소를 인자로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한 리턴 값을 리스트의 정렬에 있어서 원소의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데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함수는 인자로 x를 받으면 그 x에서 문자열 score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우리의 예에서는 하나의 레코드가, 즉 사전이 주어지면 그 사전 안에서 특정한 필드의 값, 즉 점수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주겠네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두고 이것을 정렬에 이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셀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과목명이 Korean인 레코드들을 모두 골라냈습니다. 리스트 함축이죠.
이 리스트를 정렬합니다. 리스트 정렬에는 sort 메서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셀이라고 리스트 이름을 적고 점을 찍고 그 뒤에 메서드 이름을 씁니다. 그 후에는 또다시 괄호를 열어 그 안에 인자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key equals라고 적고 위에 정의한 get score 함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정렬은 리스트의 원소인 각 사전에 대해서 해당 사전 내 score라는 필드, 즉 점수의 순서로 정렬됩니다. 추가로 reverse equals true라고 해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정렬하도록 시켰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익명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람다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뒤에 인자를 적은 뒤에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return 될 값의 표현식을 적으면 이것은 함수 이름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함수에 해당하는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처럼 getScore라는 함수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도 이렇게 씀으로써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리스트 정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정렬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모두 강의 시간 내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 둘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확실히 해두려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리스트의 메서드인 sort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메서드이므로 리스트 L을 쓰고 점을 찍고 sort라고 적은 뒤 괄호를 여닫고 쓸 인자가 있다면 그 괄호 안에 씁니다.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로는 리스트 L의 원소들이 순서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실행 이후에 이 리스트 L은 실행 이전과 다른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메서드의 실행에 의해서 리스트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죠. 한편 이 메서드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처럼 x equals l.sort 라는 식으로 적으면 리스트 L의 원소 순서는 정렬의 결과로 변화하지만 x에는 none, 즉 파이썬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특수한 객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수이므로 먼저 sorted라고 쓴 뒤 괄호를 열어 인자를 전달하는데 그 첫 번째 인자로 정렬할 리스트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함수는 인자로 주어진 리스트를 정렬하여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반환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리턴되는 새로운 리스트를 x라는 이름에 대입하면 이 x가 리스트 L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정렬한 새로운 리스트가 됩니다. 이때 리스트 L의 내용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순서도 그대로입니다. 이 두 경우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꼭 알아두시기를 권합니다. 프로그램을 더 입력하고 수정하기 전에 우선은 익명 함수 람다를 좀 더 살펴볼게요. 파이썬에서 f는 람다 x가 주어지면 x에 4를 더한 값을 리턴하는 것으로 f를 만들어 두면 f에 1을 인자로 주면 더하기 4인 5가 출력되고 f에 3을 입력하면 3 더하기 4인 7이 주어집니다. 비슷한 식으로 g는 람다 x가 들어오면 x의 제곱을 리턴하는 익명 함수를 만들면 2를 인자로 주면 2의 제곱인 4, 5를 인자로 주면 5의 제곱인 25 이런 출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람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지금은 f라든가 g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익명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1번에 해당하는 이름 검색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과목 검색에 대해서는 그 검색 결과를 성적의 순서대로 정렬해서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고쳐볼게요. 그러려면은 search by name 함수와 search by subject 함수에서 리턴되는 리스트를 정렬된 형태로 만들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우선은 L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트 함축에 의해서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를 담도록 하고, 이 L이라는 리스트를 sort를 하되 키에다가는 x가 주어졌을 때 x의 스코어를 리턴하는 익명 함수를 주고 reverse equals true 라고 해서 점수가 높은 것부터 우선으로 정렬하게 한 뒤에 return L 이렇게 입력하면 될 거예요. 과목명을 기준으로 검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리스트에 이 리스트 함축을 이용한 결과를 담고 그 리스트 L을 sort 메소드를 적용해서 똑같은 익명 함수 x라는 원소가 주어지면 이 x의 스코어 필드를 리턴하는 익명 함수를 키로 지정하고 reverse는 true 라고 한 뒤에 이 정렬된 리스트를 리턴하는 식으로 코드를 고쳐봤습니다. 실행해서 1을 이용해서 홍길동의 성적을 검색해보면 점수가 높은 코리안이 먼저, 그 뒤에 점수가 낮은 잉글리시가 나오게 되고요. 과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도 코리안을 선택하면 점수가 가장 높은 82점인 홍길동, 그 뒤에 79점 최준, 그리고 75점 김수길, 이런 식으로 정렬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 지정한 순서와 동일하니까 3을 이용해서 하나 더 입력해 볼게요. 박준수는 코리안 점수가 85점으로 하고 전체를 출력해 보면 박준수의 코리안의 점수는 맨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만, 과목 검색을 해서 코리안으로 검색하면 박준수의 점수가 85로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위에 나열된 형태로 정렬이 되네요. 이번에는 전체 출력한 결과도 점수 순서대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리스트의 sort 메소드를 이용한 거 말고 sorted 펑션을 이용한 예를 한번 보일게요. 여기 만약 사용자가 4를 선택하면 print scores 함수를 호출해서 스코어 테이블을 그냥 인자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걸 sorted 펑션을 적용해서 이 스코어 테이블 리스트를 특정한 키에 따라서, 이 키는 물론 람다 x 콜론 x의 스코어로 하고 reverse는 true로 지정해서 성적이 높은 것 우선으로 출력하도록 코드를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전체 출력을 선택하면 점수가 높은 82점부터 시작해서 79, 76, 75, 69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에 저장한 순서와는 달리 성적 순으로 정렬해서 출력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에 걸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응용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만 실은 파이썬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형인 리스트와 사전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기록하고 이름에 따라 검색하거나 과목에 따라 검색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것을 텍스트 파일에 기록하고 다시 읽어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파일의 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배웠고, 여기에 각 필드들을 탭 문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텍스트 포매팅을 조금 응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색한 성적 데이터를 점수 순서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리스트의 정렬에 관련한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sort라는 리스트 메소드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정렬하려 할 때 우리의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대소 비교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전이므로 리스트 정렬에 이용할 키를
함수로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람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익명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실습 위주로 성적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요구사항이 주어지면 이것을 간단한 파이썬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겠나요? 기말 프로젝트에는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면 기말과제도 이것을 응용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